네, 지난 시간에 구와 절에 대해서 대단원을 배웠는데, 자, 구라고 하는 거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첫 번째 구로 예시할 수 있는 명사구라는 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명사구라고 하는 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로서 쓰임새가 같지만 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구의 예시로 쓰인다라는 문장이 왔고, 그리고 세 가지 예문을 들어서 명사구가 문장에서 주어로, 목적어로, 보어로 쓰이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지금 배울 내용은 명사구가 아니라 형용사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차례인데요. 자, 문장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서술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형용사거든요. 자, 형용사라고 했을 때 명사구와의 차이점은요,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어떻게 한다? 수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보어가 되어주기도 한대요. 수식을 하거나 보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로 문장에서는요, 부정사와 분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구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정사랑 분사는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와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구가 된다라는 이 말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마지막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5개의 문장이 있고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나의 그랜드파더이래요. 자,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버지는 우리가 파더이 아니라 앞에 그랜드가 붙죠. 그래서 그랜드파더, 할아버지가 어떻죠? in great health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예문을 먼저 읽었던 이유는 전치사와 명사가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서였는데, 지금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밑에 보시다시피 C라고 하는 게 적혀 있죠. 자, 문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great health라는 거는 건강이 좋다라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대요? 굉장히 건강이 좋으십니다. 자, 이 문장을 지금 형용사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is가 비동사, 즉 이형식이잖아요. 이형식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보어가 왔고, 그 보어에 온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형용사구로서 전치사와 명사가 온 케이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다라는 예문을 전치사와 명사가 들어가서 형용사구가 쓰인 보어 자리에 온 그 케이스를 지금 이렇게 예시적으로 교재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정사도 쓰일 수 있고 분사도 형용사구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전치사와 명사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봤으니까 이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시면요, Don't you have 다음에 뭐가 있죠? anything 이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anything. anything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문장을 이해하기 쉽냐면요, any라는 거는 사실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anyone 하면 누구라도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라도라는 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someone, 누군가를 뜻하는 것과 누구라도라는 거는 뉘앙스의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무엇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더 부정의 의미로 가깝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니? 먹을 무언가라도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냐? 먹을 게 무엇라도 있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무엇이라도 갖고 있다는 걸 물어보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너 뭐라도 혹시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예문이 되는 예시가 바로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소년이 한 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소년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소년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 동작을 통해서 그 수식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집중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디에 서 있냐면요, 스탠드 다음에 ing 나왔죠. 자, 서 있다라는 동사를 해석을 하는 건데, over there이래요. 서 있는 위치는 바로 저곳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곳이 어딘지 알고 나도 알아. 그랬을 때 over there를 쓰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요. 저기에 서 있는 저 소년이 누구예요? 나의 프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소년은 소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소년이라고 하면은 어떤 소년을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로서 형용사 구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형용사 구가 빠져버리면은 이 주어 자리에는 그냥 소년이라는 뜻만 가진 단어만 남기 때문에 이 제3자한테는 이게 어떤 소년인지를 모르지만 이 형용사구가 여기 뒤에 나옴으로써 더 보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여기서 형용사구는 이 더 보이라는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문장에서 형용사구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더 보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보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부연 설명해주면서 수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 요소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소녀를 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의문형도 아니고요. 그냥 평서문도 아니고요. 뭐뭐 하라. 그 명령문이라고 해야겠죠. 저 소녀를 좀 봐. 이러는 거예요. 저 소녀는 그런데 어떤 소녀인데요? 자, 알아야겠죠. with 뭘 가지고 있죠? 귀여운 강아지랑 함께 있는 소녀래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대상들, 뭐 anything이라든지 뭐 소년이라든지 소녀라든지 뭔가 이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객관화가 된 물체가 있지만 그 객관화가 된 물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소녀고 어떤 소년이고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를 이 부연 설명이 없었다면 이해를 못하지만 이렇게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해줌으로써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언가가 있냐는 건데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냐,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수 있는, 뭐 저기에 서 있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즉 명사를 수식하거나 뭐 보어가 되기도 하는 그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하지만 그게 즉 부정사나 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서 형용사 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지금 둔 거예요. 우리는 형용사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을 문장에서 할 수 있는 그 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예시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구가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녀는 쳐다봤어요. 리를 어떻게 됐죠? 보였어요. 리를 surprised, 놀랐어요. 감정인 거죠.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요. 그녀의 감정이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분사라는 걸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문장에서 등장하는 요소가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서프라이징이 아니라 즈드가 됐거든요. 이거는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녀라는 어떤 주체가 있죠. 자, 그녀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물이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사물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만이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주어 자리에 she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문장에서는 분사 자리에는 서프라이징이 아니라 즈드가 오는 이유는 이게 서프라이즈, 놀랐다라는 감정을 뜻하는 분사로 쓰였고, 그리고 그걸 느끼는 주체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왔고, 이 구를 봤을 때는 그녀는 보였는데요,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하고서? 그 편지를 받고서 리시브하고서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예시를 들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don't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왔죠? have가 왔죠. 소유죠. anything to it. 자, 이 문장을 처음에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떤 게 들죠? 뭔가를 가지고 있냐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이 상대방한테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있냐고. 이 사람은 지금 상대방한테 그냥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죠.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거 어떤 거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결국에는 먹을 걸 찾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유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먹을 음식이라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공통된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형용사구가 쓰인 거죠. to eat라는 수식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먹을 어떤 거라도 갖고 있냐,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ything to eat라는 이런 형용사구가 쓰인 문장을 우리가 봤죠. 일반적으로 그냥 먹을 게 무언가라도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절박하지 않아도 그냥 물어본 걸 수도 있는 거죠. 뭐 식당 같은 데서 혹시 내가 마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점원한테 물어보듯이 그런 선례로 이해하셔도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소년은 소년이지만 뭐 어떤 소년인지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형용사가 왔죠. 스탠딩이라는 스탠딩 오버이라는 표현이 옴으로써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다.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소년은 is 다음에 보어 왔죠. 명사 자리,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온다고 했죠. 나의 친구가 저기 서 있는, 나의 친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서 있는 소년은 나의 프렌드이다. 이런 예문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녀는 소녀예요. 그런데 어떤 소녀죠? 귀여운 강아지를 갖고 있는 with a cute puppy죠. 귀여운 강아지를 갖고 있는 소녀를 보십시오 라는 예문이 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탠딩 오버이나 to it처럼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형용사구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무조건 형용사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with a cute puppy라는 게 문장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봤을 때는 아 이게 형용사구로서 더 거리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형용사구를 완벽히 이해하실 거죠. 자, 그녀는 어땠어요? 약간 감정 분사죠. 분사. 서프라이즈 놀랐어요. 뭘 받고서 놀랐죠? 그 편지를 받아서 놀랐어요. 자, 전치사 at이 왔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어땠어요? 그녀의 감정이 어떤 것처럼 보였어요? 놀란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녀가 실제로 놀랐는지 아닌지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보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녀는 약간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그 편지를 갖고서.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서 그녀가 정말 놀랐지 않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놀람이라는 감정을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걸 봤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드라는 감정이 쓰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분사구로 온 거고 형용사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구와 절이라는 문장 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거는 영어를 배울 때 뭐 굉장히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소인 거죠. 우리 말에도 구와 절이라는 거를 구분을 하고 구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절이 쓰이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구와 절이라는 게 쓰이는 요소들이 해당하는 사례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사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구에 대해서 배워봤고 명사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명사구에는 무조건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온다. 이런 지금 사례들이 쓰였잖아요. 명사구로는 주로 명사구 자체로 쓸 수 있는 거를 고르자면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가 쓰인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to drive fast라는 게 문장에 옴으로써 명사구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g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to play도 마찬가지죠. 보어 자리에 왔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모두 to 부정사, 동명사로서 명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 문장을 보고서 이게 명사구로 쓰였는지 뭐 어떤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해석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형용사구로 쓰인 것도 마찬가지로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품사만 다른 거예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수식을 하거나 보어가 되기도 하면서 부정사와 분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구가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설명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예문을 봤을 때 왜 이런 예문이 오는지는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실 제가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한 채로 설명이 들어가서 좀 완벽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점이 저한테는 좀 아쉬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 교재를 갖고서 제가 1인칭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하는 면들이 있어요. 원래 좀 뭔가
그러니까 남들이 굳이 신경 안 쓰는 부분을 좀 오래 깊이 파고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영어 학문을 접할 때도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남들은 그냥 쉽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좀 더 뭔가 돌려가면서 좀 더 이해하기 그게 더 그런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큼 뭔가 꼬아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명사구 예문 3개 봤었고 형용사구 5개 봤었죠. 5개가 지금 다 다른 경우로 쓰인 거예요. 전명구로 쓰였고 하나는 분사, 하나는 동명사가 뒤에서 수식, 하나는 투부정사가 anything이라는 거 수식 이런 식으로 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따가 한번 예문을 보는 걸로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부사구 남았죠. 자, 15분가량이 흘렀는데 자, 부사구만 한번 보면서 영상을 마칠 건데, 자, 부사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구 땡땡 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부사라는 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필수 요소로 보지 않아요. 명사나 형용사처럼 필수 요소로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문장이 구성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가적인. 근데 이거를 부사라는 게 없으면은 문장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부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사구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죠? 동사가 있죠, 동사. 동사라는 거는 행동인 거죠. 동사라는 거는 어떤 주체가 되는 게 어떤 행동을 한다. 뭐 act라고 하죠. ACT. 자, 행동을 하는 건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동사라는 품사가 필요한 거죠. 자, 동사라는 게 있죠. 자, 부사와 마찬가지로 동형 부 또는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한다? 수식을 합니다. 수식이라는 거는 어렵게 말하면은 그냥 수식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냥 꾸며준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자, 부정사와 분사 구문과 그리고 어떤 게 오죠? 전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 자리에 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보면요.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그냥 공부를 하진 않겠죠. 공부라는 건 어쨌든 간에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팜플릿이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죠. 자, 애기 뭐 유아기 교육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 목적성이 있어요. 자, 공부를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데요? 이거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적이죠. 패스하고 싶대요.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런 문장인 거죠. 자, 이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패스하고 싶은. 이게 없으면은 그녀가 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나옴으로써 그녀가 지금 열심히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확실해졌죠. 부사구가 옴으로써 문장의 어떤 인간관계에도 구성이 되었으면서 그녀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알게 되었죠. 그녀는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워터는요, 어때요? 마시기에는 좋아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to drink 말고 to eat라는 문장이 온 경우를 봤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 drink가 똑같이 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굿이랑 anything이랑 품사가 같아요. 자, anything이라는 명사죠. 지금 굿이라는 건 결국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랑 명사는 문장에서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 to drink라는 똑같은 성분이 왔지만 어쨌든 해석도 다르게 되겠죠. 자, 이 물은요, 어때요?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마시기에 좋아요. 이런 거죠. 자, 이해하셨죠? 이 굿이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부사정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구로서 쓰인 예문이에요. 아까처럼 형용사나 뭐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게 뒤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아까 전에 형용사 한번 보면요.
수식을 하거나 보어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미 문장이 끝났어요. 이 굿이라는 게 온 순간 이거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전에 부사라는 게 형용사와 다르게 어때요? 아까 형용사는 명사만을 수식한다고 했지만 뒤에서 동사나 형용사, 부사도 그 부사구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도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지금 studies라는 동사를 수식을 했잖아요. hard to pass라고. 그리고 good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to drink가 옴으로써 부사가 결국에는 이 good이라는 형용사마저도 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eeling tired 다음에 콤마가 있고 그가 지금 bed로 갔대요. 자,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게 어떤 거죠? 여기서 이 세 번째 문장을 봤을 때도 하나 느껴지는 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feeling tired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문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feeling tired라는. 그래서 이 feeling tired는 맨 앞에 왔지만 이 feeling tired라는 부사구가 이 주절 he went to bed early라는 주절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앞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자, 수식을 한다라고까지만 이해하면은 이거는 1차적인 거고, 수식을 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건지도 이해를 하면 좋겠죠. 수식을 하고 있는 대상은 결국에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어떤 거죠? 문장 전체, whole sentence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고 있는 어떤 부사구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부사구가 지금 he went to bed early라는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수식을 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지금 세 개의 예문을 봤죠? 세 개 다 다른 경우에 쓰였어요.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 부사구 세 가지를 봤죠. 자, don't 다음에 뭐가 있죠? 판단하지 말래요. 저지를 하지 말래요. 누군가를, 사람을 뭘로써? 그의 close로 판단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왜 이런 예문을 왜 쓰였을까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의 의복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 책의 표지만 보고서 이 책의 내용이 어쩔 것이다 저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책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서 그 표지만으로 그 내용까지도 자기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는 되게 그 생각이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내용을 보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만의 경험과 의존 방법으로 그 내용을 유추해버린 게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낡았고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똑같은 고객으로서 온 건데 그 사람의 옷만 보고서 저 사람이 지금 물건을 사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냥 국어를 하기 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을 판단해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옷만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런 문장인 거예요. 자, don't judge 판단하지 말아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뭘로써? by 전치사 다음에 명사구 그의 close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의 옷으로 그가 어떤 사람일지를 생각하는 거는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는 예문인 거죠. 이 예문은 사실 굉장히 이 나머지 예문들이랑 좀 다르죠. 성질이 뭔가 되게 이치에 맞는 되게 뭔가 명언과 같은 그런 문장이 온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서 예문을 12개를 봤어요. 12개의 예문들 속에는 그러니까 그 형용사구도 있었고 명사구도 있었고 또 부사구도 있었고 어쨌든 구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베이스로 갔다는 건 아시겠죠? 구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16강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